편의점으로 가볼까요? 편의점은 유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편의점 전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염규석 편의점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님 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그 발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걱정 거절 다 했는데 결국 피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생뚱맞은 말씀이지만 좀 딴 세상에 좀 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온 지 한 7년 차가 되는데요. 오자마자 시작된 것이 경제 민주화, 가불 문제, 그리고 뭐 각종 어떤 유통 규제에 관련된 대응을 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오면서 편의점의 역할, 협회 역할도 갑자기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을 좀 맞이하다 보니까요. 이런 유통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생존 전략을 짜는 와중에 나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협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문가들의 어떤 유통 생존 전략,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유통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도 더 이상의 제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역할이 끝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서영구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이 소장님이라든가 우리 김소정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저희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업계에서 그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팬데믹 이후의 유통산업의 생태계 변화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더 한번 제가 뭐 말을 붙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편의점에 국한해서 최근에 있는 그 코로나 이후에 편의점은 어떻게 지금 성장을 계획을 잡고 있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조그만 소견을 잠시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편의점은 괜찮죠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이지 이 소비가 위축돼 있고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거리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혹은 활동량이 준 시대에 있어서 편의점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 떨어지는 성장률이 좀 다른 데서 비해서 좀 적다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와 관련돼서 편의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넘어갑니다만은 왜 제가 지금 생소해서 안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거 넘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 리서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유통 채널의 민감도, 즉 다시 말해서 유통 채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했던 요소가 집에서 가깝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매장 분위기가 깔끔하고 청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상품의 품질이 좋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격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품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 다섯 가지가 상위 5개를 차지하고 있는 민감도 요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섯 가지를 보니까 저희 편의점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이후에 그나마 그 유통 그 채널로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이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민감도 요인을 다 두루두루 갖추기 때문에 편의점이 그나마 지금 생존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사실상 편의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편의점 소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편의점에서 들어와서 계산하고 나가는 시간이 불과 48초밖에 안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사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편의점의 어떤 그 내방객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한 1분은 좀 넘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편의점이 최근에 어떤 그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어느 정도 행태 패턴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런 어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다 제가 제외를 하고요. 지금 제가 빨리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가는데 왜 그러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또 다음 장. 예. 이거 뭐 우리 서영고 교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는데 왜 안 되죠? 두 페이지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어떤 그 감염의 우려와 공포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어난 어떤 그 홈코노미의 언택트 소비 확산을 인해서 편의점의 매출은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은 둔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기타 뭐 의료, 보건, 상업, 여가, 교통, 주거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상업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배달 및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대형 상업 시설의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실내 여가 시설의 이용도가 감소되고 있으며 여행이 자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그 유통업계의 가장 큰 어떤 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편의점이 어떠한 그 생존 전략, 그 비대면 전략으로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생존 전략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팬데믹 이후에 이거 나온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이것이 운영돼 왔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현재 환경과 어느 정도 맞닥뜨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서 GS나 CU,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뭐 나만의 냉장고라든가 포켓 CU, 그다음에 라스트 오더를 통해서 어떤 비대면 구매, 그다음에 그 온라인을 통한 예약, 그다음에 배달 이런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걸 상당히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달 서비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전국에 한 6,300개 정도 점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사가 아니라 CU, GS25, 세븐일레븐 세 개 사에 합쳐서 한 6,300개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 및 배달 관련된 품목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4시간 배달 서비스도 일부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문 및 배달이 연계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영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게 경제 민주화나 가불 문제를 거치면서 이 최저임금이라든가 혹은 알바생들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업계가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셀프 캐셔, 다시 말해서 이제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핸드페이 결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계에서 도입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편의점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소비자가 배달업체에 주문하고 직접 결제까지 하게 되면 배달업체가 소비자 가까운 인근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달 서비스는 기본적인 물가에다가 배달료가 추가가 되는 이런 어떤 가격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바일 앱과 셀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저희 회원사의 운영 사례를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즈. 플레이. 편의점에 공이 있어. 안녕. 나는 세븐일레븐 마스코트 분이라고 해. 짜증난다. 너 몇 살이야? 나는 5살이야. 우리보다 동생이네. 나는 북극에서 왔어. 진짜 좋겠다. 나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귀여워. 우리 이제 친구할래? 좋아. 우리는 이제 친구야. 민야,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야, 오늘 컨디션 어때? 자가 진단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하겠습니다. 이상 없어? 이상 없습니다.
제목 얘기 좀 해줘. 알겠어요. 왕이 주차를 하면 파킹? 하하하. 뭐 또 다른 거 있니?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사람 하하하. 재밌죠? 은희야, 나갔다 올 테니까 가기 좀 봐줘. 무인 점포 모드로 전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븐입니다. 만나서 반가워.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날 알아봐. 지갑을 두고 왔나 봐. 어쩌지? 그렇다면 핸드페이로 결제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결제가 됐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손을 잡아주셨으니 행운이 생길 거예요. 참 손도 마음도 따뜻한 봄이구나. 뭐야? 로봇이야? 안녕? 나는 분이야. 저는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너랑 계산을 해? 이제부터 구매에 집중. 근데 왜 현금이냐? 캐시비로는 안 되나? 캐시비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오, 대박. 완전 편해. 다음에 또 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기특한 녀석. 고생해. 좀 어설프죠? 거기 나온 연기자도 그렇지만 저도 좀 어설픕니다만은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핸드페이 결제를 통해서 이 업계가 많은 그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업계 간에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자동 어떤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기능이 확대가 되면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업계에서 내놓고는 못합니다. 사실 이거 한 3년 전에 개발해서 일부 그 점포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를 시대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업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어제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는 게 이제 알바생들한테도 이제 1년 미만의 고용자들한테도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만큼이나 어려운 규제 환경들이 저희 업계는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제나 이런 부분도 업계가 가지고는 있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실 올 2월달,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그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하고 간단하게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 1월, 2월은 저희 업계가 작년 대비해서 그 매출이 6%에서 7.8%까지 성장을 했다가 올 3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마이너스 2.7%, 그리고 4월 달에는 마이너스 1.9% 역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매출은 늘었지만 작년 대비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편의점의 매출이 높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편의점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매출이 오른 점포도 있고 줄어든 점포도 많습니다. 학교라든가 관광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도심가라든가 혹은 주택가 이런 쪽의 편의점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사실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물건 중에는 대부분 공산품과 인스턴트 식품들이 사실 대부분을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채소, 과일, 양곡은 편의점에서 좀 보기 쉬운 상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세 상품들의 어떤 구매 비율을 보니까요. 채소 같은 경우는 뭐 각사에 따라서 약간 좀 매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3.6%에서 70%까지 작년 대비해서 그 매출이 증가가 됐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11.6%에서 35.2%까지 소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이 양곡, 쌀 뭐 이런 것인데요. 뭐 8.1%에서 뭐 CU 같은 경우는 71%, 72%까지 이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이것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결국 근거리 소비라든가 혹은 주택 중심의 어떤 생활 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바로 이런 소비의 트렌드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편의점은 어떻게 기능을 강화시키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언택트 쇼핑에 따른 뭐 대면
최소화 구매, 그다음에 이제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서 편의점의 역할은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4시간 영업하고 있다는 편의점의 특징이 결국 시간 제약이 없는 쇼핑의 문화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를 봐서 또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편의점의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더 회원사들은 더 강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근린 소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소량 반복 구매의 패턴이 이 편의점의 성장 요인이다 보니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이제 편의점의 기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공적 기능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보호라든가 범죄 예방에서 재난 구호 물품 공급처로서 편의점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적 마스크 판매는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공적 마스크 등의 판매하는 어떤 중요한 공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의점 시대의 전망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소비자들의 행동이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소비에 국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 편의점도 이에 맞은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편의점의 문화, 편의점의 어떤 그 업계가 편의점의 업계로서 이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규석 부회장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역시나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산업에 앞으로도 IT 요소가 얼마나 접목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답변 괜찮으실까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I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그다음 배달앱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편의점의 어떤 IT화 또 IT로 인한 어떤 성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편의점 산업의 IT와의 접목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답변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염규석 상근 부회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